한번 크게 당해야 정신 차릴 것 같았는데 막상 병원에서 사고 났다고 전화가 오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덜컥 겁부터 나더군요. 교통사고라고 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희 남편은 평소에 자동차를 타지 않거든요. 집에 자동차가 있긴 한데 엄청 오래된 자동차라 차라리 자전거가 더 안전해 보여서 자전거 타는 걸로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은퇴하고 적적해서 더 그러나 싶었죠. 저는 올해로 59살이 되었고요. 남편은 66살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7살이나 많은데 어찌나 기운이 넘치는지. 주변에서는 저보고 대체 뭘 해서 차려주길래 그 집 아저씨는 온종일 자전거를 타고 다니냐고 저보고 대단하다고 칭찬까지 들어보기도 했고요. 그럼 뭐합니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동네 누렁이 마냥 자전거 타고 누비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꼼짝없이 침대에 묶여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니 병간호를 누가 하겠나요? 저도 같이 병실 침대에 묶이게 되었죠. 나가기 좋아하는 남편이 저렇게 누워만 있으니 본인은 얼마나 갑갑하고 근질근질할까 싶고 저런 남편이 한편으로는 딱해 보이기도 하고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괜찮다고 했지만 갈비뼈 몇 군데가 금이 가버렸다고 해서 편히 돌아눕지도 못하고 온종일 병실에 누워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게 참 딱하고 안쓰럽더라고요. 한평생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새 차도 한번 못 사보고 다 낡은 자전거 끌고 다니다 저랬으니 그래서 최대한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병원밥 지겹다고 하면 반찬도 해다 주고 집에서 과일도 가져다가 깎아다 줬고요. 당연히 저도 옆에서 힘들었죠. 남편의 그 성질머리를 다 받아줘야 했으니 어쩜 그렇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저희 시어머니 성격과 똑 닮아가는지 나중에 무슨 시집살이 하는 줄 알았네요. 속에서 천불이 날 때도 많았지만 참았습니다. 본인이 더 답답해서 저러겠지 싶었네요. 근데 결국 난리가 나긴 나더라고요. 그 불같은 성격이 결국 사고를 쳤어요. 남편이 입원한 병실이 6인실이었거든요. 언제부턴가 남편 옆 침대에 한 남자가 왔는데 그 사람하고 조금씩 티격태격하는 것 같았어요. 가만 보니 그 남자 성격도 참 피곤하더군요. 웬만하면 그냥 무시하고 피하면 그만일 텐데 남편은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그 남자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요. 둘이서 나란히 침대에 누워서 천장 보고 싸우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남자가 제 은인이었네요. 병실 TV에 뉴스가 나오면 어김없이 싸웠어요. 그러다 점점 격해지기 시작했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갈비뼈 때문에 고정을 시켜놔서 몸을 편하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우라통이 터질 것 같다고 한동안 씩씩거리더니 결국에는 병실을 옮겨야겠다면서 저보고 나가서 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병원이 무슨 호텔도 아니고 아무 때고 바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빈 병실도 없다고 했었고요. 2인실이 한 곳 비어있다고 했는데 당연히 가격은 더 비쌌죠. 돈 아까워서 자동차도 안 타고 다니는 양반인데 2인실로 옮기자고 이야기 하나만 할 것 같아서 아예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저에게 그랬어요. 병실을 옮겨야겠다고 2인실로 가자면서 저보고 이야기해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잠깐 멈칫하더니 상관없다더군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희 신우들이 왔어요. 남편이 신우를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었죠. 평소 연락도 잘 하지 않던 신우들이었는데 정말 특이하게도 남편이 부르면 곧장 오는 겁니다. 저에겐 신우가 둘 있고요. 저희 남편이 그중에 첫째고 당연히 장남입니다. 막내 신우는 꽤 오래전에 이혼해서 혼자 지내고 큰 신우는 남편이 지방에서 근무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신우와 작은 신우가 자주 만나고 사는 곳도 엄청 가깝다고 들었고요. 막내 신우네 집은 가본 적은 없었지만 혼자 산다고 하니 제가 먼저 가보겠다고 나서서 이야기할 수도 없었네요. 서로 얼굴도 자주 못 보고 사는데 저렇게 곧장 달려와주는 모습을 보며 그래도 형제는 형제구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고맙기도 했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 병원에만 온 게 아니더군요. 신우들이 온 첫날은 저도 옆에 있었고 그때도 남편이 자꾸 저보고 집에 먼저 들어가 쉬라고 그러는데 오랜만에 본 신우들만 남겨놓고 오기가 좀 그래서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옆을 지켰습니다. 며칠 뒤 저희 막내 신우에게 전화가 오더니 자기가 병원에 하루 종일 있을 테니 하루쯤은 집에서 푹 쉬라고 이야기하길래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집에서 쉬고 있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순진했죠.
그리고는 바로 다음날 아침에 저희 남편에게 전화가 미친 듯이 오더니 저보고 병원에 일찍 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제가 점심 정도에 갔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아침부터 난리였어요. 갑자기 저러니 저도 걱정이 돼서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니 또 아니라는 겁니다. 다짜고짜 무조건 빨리 오라고 하길래 아침부터 정신없이 병원 갈 준비를 했어요. 대충 준비를 해서 집 앞에 막 나왔는데 또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재촉하는 겁니다. 그땐 저도 성질이 뻗쳐서 막 쏴붙였어요. 대체 아침부터 왜 심술이 났냐고, 병원이고 뭐고 그만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평생 미안하단 소리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저보고 대뜸 미안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면도가 너무 하고 싶어 그랬다고 오는 길에 면도기 좀 가져와 달라면서 저보고 고맙다고 그러더군요. 전 또 거기에 마음이 약해져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남편 면도기를 찾았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화장실 수건 사이에 꼈나 변기 뒤에 떨어졌나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 집 현관문 소리가 들리면서 누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아까 급하게 들어오느라 문을 안 잠갔나? 그 사이에 도둑이라도 들어왔나 싶어 잔뜩 겁이 났었죠. 더 황당한 건 누가 들어왔는지 곧장 안방까지 오더니 장롱문 열리는 소리가 났었고요.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 같고 정말 도둑놈이 들어온 것 같았어요. 머릿속은 새하얗게 질려버린 상태였고 그렇게 안방 화장실 안에 숨어서 숨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계속 장롱 서랍 소리가 났고요. 그러다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면서 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는 겁니다. 근데 목소리가 엄청 익숙했어요. 화장실 문틈으로 밖을 보니 뒷모습도 너무 익숙했고 그렇게 얼굴까지 보게 되었는데 막내 신우였습니다. 얼굴이 벌개져서는 씩씩거리고 있더군요. 그때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네요. 나가서 소리라도 지를까 면박이라도 줄까 마음이 엄청 복잡했습니다. 막내 신우가 상황이 평범했으면 저도 그냥 밖에 나가서 뭐라 했을 텐데 결혼하자마자 이혼하고 나서 오랜 시간 혼자 지내온 걸 알아서 그런지 얼마나 사정이 급했으면 저럴까 싶고 자기 오빠가 병실에 누워있는 틈을 타서 저러는 게 측은해 보이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장롱을 뒤지든 뭘 뒤지든 훔쳐갈 만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달라고 해도 그냥 줄 수 있는 것들이라서 그땐 저도 별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신우는 얼마 뒤 나가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병원에 가서 남편에게 가보니 전날 막내 신우가 와서 좋았다 어쩐다 하는데 자기 동생이 저러고 다니는 건 아는지 모르는지 저도 별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물론 그날 집 현관 비밀번호는 바꿔놨고요. 근데 너무 황당한 게 저희 남편이 결국에는 2인실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병원비 걱정 말라며 막내 신우가 병실 비용을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체 그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막내 신우가 그러는데 집에 돌아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했어요. 내가 귀신을 본 것도 아니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혼자 장롱을 뒤져보기도 했고요. 내가 모르는 무슨 금두꺼비가 있나 싶어서 한참 동안 뒤집어 엎고 찾아봤는데 없더군요. 근데 얼마 뒤에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막내 신우가 병원에 간다고 오지 말라고 하고 바로 다음날 남편에게 아침부터 전화가 오고 저보고 병원에 일찍 오라고 그러는데 그때 문득 예전 일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도 다시 원래대로 바꿔놨고요. 남편에게는 알겠다고 하고 출발한다고 문자까지 보내놓고 저는 안방 화장실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역시나 밖에서 소리가 나더군요. 막내 신우였습니다. 이번에도 곧바로 저희 집 안방까지 들어오더니 장롱 문 여는 소리가 났고 서랍을 뺐다 넣었다 소리가 나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나가버리더군요. 막내 신우가 나간 걸 확인하고서 저도 나왔고요. 곧바로 장롱부터 열어봤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서랍도 싹 다 빼봤고요. 제일 아래 서랍까지 빼서 그 안을 보는데 거기에 무슨 시커먼 손가방이 있는 겁니다. 생전 처음 보는 가방이었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통장이 있었고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여러 개 있더군요. 도장도 있고 서류도 있고 영수증도 있었고 일단 통장부터 펼쳐봤어요. 그리고 그날 바닥에 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들어 있었는데요. 떨리는 손으로 세어보니 5천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큰 돈이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5천만 원이 뭐예요? 50만 원에도 벌벌 떨며 살았는데요. 남편이 몰래 모아놨을 수도 있고 저희 두 딸 결혼을 위해 준비한 건가 싶었죠. 근데 이상하게도 통장 주인은 저희 남편인데 돈이 빠져나가는 곳은 다른 곳이었어요. 거기엔 막내 신우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자동이체를 걸어놨는지 매달 1일에 꼬박꼬박 보내놨더군요. 그렇게 꽤 오래 보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 이름으로 아파트도 있더군요. 제가 그 주소도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평수가 큰 아파트는 아닌 것 같았어요. 겉에서 봐도 작은 평수 같았거든요. 전세를 줬나 월세를 줬나 했는데 역시나 저희 막내 신우가 살고 있었네요. 당연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요. 저희 집 돈 관리는 남편이 했었거든요. 저야 직장 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 모시고 사느라 정신없었으니까요. 생활비는 남편한테 받아다가 썼었죠. 저보고 생활비 많이 쓴다, 좀 더 아껴라, 가계부를 적어봐라 검사까지 받으며 살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먼저 검소하게 지내니 저도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리 지내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올 줄 알았죠. 알뜰살뜰 지내다 보니 좋은 날이 오긴 오더군요. 근데 저희 가족에게 온 것이 아니라 막내 신우에게 좋은 날이 온 거였어요. 우리 큰딸은 그 좋아하는 미술 공부도 못 시키고 재료비 많이 들어간다고 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돈도 안 되는 거 뭐하러 학원에 보내냐며 그리 매몰차게 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딸은 그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에게 단 한 번 뭐 사고 싶다, 배우고 싶다, 투정 한 번 하지 않고 자라줬습니다. 그날 안방에 혼자 앉아 통장 지갑을 부여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퉁퉁 부은 눈을 찬물에 씻어내고 있는데 저희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신우들이 왔다고 같이 보자고 하면서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머릿속에 번쩍 하대요. 당장에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2인실로 옮겨서 기분이 좋은지 신우들 앞에서 싱글벙글 웃고 앉아 있었고 막내 신우는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붙잡으며 올케 언니가 고생이 많다고 손을 쓰다듬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네요. 막내 신우가 예전부터 저에게 참 잘했거든요. 말도 곱게 하고 제 걱정도 많이 하고 그땐 바보같이 고맙다고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남편은 그런 막내 신우를 보면서 동생 덕분에 2인실에서 쉬어본다면서 집보다 더 편한 것 같다며 웃고 있길래 제가 막내 신우에게 그랬어요. 무슨 돈이 있어서 병원비를 보태냐고 요즘 일을 다니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막내 신우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더니 당황한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생활비도 그렇고 사는 집은 월세로 살고 있냐고 괜히 더 꼬치꼬치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제 질문에 기분이 상했는지 옆에 있던 큰 신우가 나서더니 막내 신우가 요즘 아는 지인 가게에 나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일거리를 찾아보라고 사람들이 몰라 그렇지 밖에 나가면 할 일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않아도 나도 일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진작에 나도 일을 해서 딴 주머니를 만들 걸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앞에 그 통장 지갑을 툭 하니 던져놨어요. 그걸 보자마자 저희 남편 얼굴이 아주 새파랗게 질려버렸고요. 제가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몰래 딴 주머니를 차기 시작했냐고. 사람이 얼마나 지독하면 자기 처자식이 어찌 사는지 뻔히 보면서도 그럴 수가 있냐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막내 신우에게도 말했습니다. 지인 가게에서 일을 다닌다고 했으니 용돈 받아 쓰는 일은 그만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막내 신우가 표정이 싹 바뀌더니 2인실 병원비 어쩌고 하는데 그때부턴 저도 눈이 확 뒤집혀서 그냥 대놓고 소리쳤습니다. 통장을 펼쳐 보이며 그랬어요. 내가 숫자도 못 읽는 바보로 보이냐고. 우리 돈으로 병원비 내놓고 무슨 생색이냐며. 지금 막내 신우가 살고 있는 집도 우리 집인데 월세는 내면서 지내고 있냐고 물었어요. 제가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자 막내 신우도 깜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보아하니 큰 신우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큰 신우가 저에게 그랬거든요. 동생이 오빠 집에 살면서 무슨 월세를 내냐며 제 얼굴에 삿대질까지 했습니다. 남편도 무슨 월세냐며 신우 편을 들었고요. 삼남매가 아주 뻔뻔하게 그지없었네요. 자꾸 저에게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더라고요. 남편이 모은 돈이니 저보고 상관 말라고
그 집도 남편이 산 집이니 저보러 신경 끄라며 자꾸 되지도 않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길래 그래 알겠다. 누구 말이 맞나 보자 싶어서 바로 그날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당장에 이혼하겠다고 위자료든 재산 분할이든 내 몫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한참을 그 사무실에 앉아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뭔가 들어봤습니다. 막내 신우가 사는 아파트는 남편이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이고 제가 직장이 없었다고 해도 그동안 시부모 모시고 집안일을 해왔고 그 기간이 30년이 다 되어가기에 절반 가까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말할 테니 잘 들으라고. 당장 신우에게 주는 생활비 그만 주고 그 아파트도 비우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번 한 번만은 참고 지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두 딸 결혼식까지는 그래도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시키고 싶어서 참고 또 참고 이야기한 거였어요. 근데 저보고 무슨 소리냐며 호통을 치더군요. 자기 막내 동생이 혼자 그리 힘들게 사는데 어찌 그리 매정하게 할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당신 이야기 잘 들었다고 더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음 정리가 단번에 끝나버리더군요. 시집와 30년 동안 싸보지 않던 짐가방을 그날 밤 처음으로 싸봤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젊었을 때 내뱉는 이혼 소리랑 나이 들어 결심한 이혼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모르더라고요. 다음날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고요. 그렇게 갈라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만 살자고. 나는 더 이상 바보처럼 지내기 싫다고 했는데 남편은 그때도 저에게 호통만 치더군요. 혼자 나가서 어찌 지내려 하냐며 남편이 저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네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렸어요.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거든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남편보다 신우들이 더 난리였어요. 이혼하지 말라며 붙잡더군요. 본인들도 저랑 같은 또래고 하니 갈라서면 누가 더 힘들지 알고 있는 거죠. 정작 당사자인 남편만 모르고 있었고요. 저는 그동안 서울에 있는 큰딸 오피스텔에서 잠시 지내고 있었는데 막내 신우가 거기까지 쫓아와서는 앞으로는 생활비 지원 받지 않겠다고 살고 있는 아파트도 비우겠다면서 저보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며 그 뻔뻔했던 표정으로 말할 때는 언제고 구구절절 제 앞에서 앓는 소리만 하더군요. 그게 제 걱정하는 거겠나요? 본인 오빠 걱정에 저러는 거겠죠. 그때 저희 큰딸이 그러대요. 흔들리지 말라고 암만 저렇게 이야기해봐야 결국엔 바뀌는 거 하나 없을 거라고 하길래 그 다음부턴 막내 신우가 찾아와도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줄다리기를 한 끝에 31년 결혼 생활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위자료 2천에 재산 분할 절반 받았네요. 당연히 그 아파트며 통장에 있는 돈까지 몽땅 다 절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큰딸하고 함께 지냅니다. 아마 조만간 근처에 작은 집 하나 알아봐서 저희 딸들 근처에서 지내려고 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이든 신우들이든 다시 만난 적은 없었고요. 이제 볼 이유도 없죠. 남편과 막내 신우는 큰 신우 집에 들어가 다 함께 지내고 있다 하더군요. 삼남매가 오순도순 잘 지내겠죠. 생활비를 주든 용돈을 주든 이제 저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 되어버리니 나 몰래 뭘 주려고 하나 걱정할 것도 없고 갈라서길 100번 잘했다 생각하네요. 이제 그 삼남매는 머리에서 지우려고요. 앞으로는 저만 생각하며 지내려 합니다. 그게 제 건강에도 더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빠 역할보단 아빠 역할에 충실하셨다면 따님들도 이혼을 말리려고 나서기도 했을 텐데